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최근에 일명 구글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 소식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라는 시장을 열어놓고 앱 개발사들한테 이른바 자릿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은 돈 많이 되는 게임 회사한테만 30%까지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앱에 이렇게 받겠다. 돈 많이 버는 회사만 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좀 제동을 걸어보겠다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상임위까지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뭐 구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죠.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중요한 건지 오늘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구글의 갑질 혹은 횡포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여러 번 그 경고를 해주신 적도 있고 언지를 주신 적도 있는데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뭘 어떻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앱을 이용해서 웹툰을 본다든지 또는 게임을 한다든지 거기서 아이템을 구매를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앱 내에서 뭔가를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지금 구글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써라. 물론 소액 결제를 하거나 뭐 간편 결제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써도 되지만 그건 결제 방식인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네. 하지만 시스템은 우리 걸 써라. 그러면 이제 무엇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는지를 구글이 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30%는 원래 우리 몫이니까 우리 몫을 제대로 내라.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 중심의 어떤 앱들에 있었는데 이것을 모든 앱들에 즉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아서 설치한 앱들에게는 모두 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니까 국회에서 지금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나의 시스템만을 결제 시스템만 구글 시스템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을 둬야 한다라고 지금 하는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은 우선은 첫 번째 이것이 과연 갑질이냐 아니냐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언론들이 특히 모든 일이 뭐 잘못만 하면 누가 갑질했다고 하는 좀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네. 우선 초기에 앱스토어가 만들어졌기 전에는 이러한 걸 다 관리했던 게 스마트폰 이전에 통신사였죠. 그렇죠. 그때는 30%가 아니라 70%, 80%, 60%까지 뛰어갔었어요.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심했고 네.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앱스토어를 열면서 우리는 30%만 받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뭐 신처럼 모셨습니다. 열광했군요. 이렇게 적게 받다니. 이렇게 적게 받다니라고 하면서 네. 당시에 30%는 많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앱들이 보통 앱스토어에 지금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있는 것도 180만 개거든요. 네. 이제 이 생태계가 너무 커져. 스마트폰이 12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경제가 너무 커졌는데 이 30%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맥락이 있는 거가 있고요. 네. 또 청취자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앱스토어를 통과하지 않는 앱은 아예 설치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는 우리 갤럭시라든지 기타 폰에서는 꼭 구글 구글 플레이에서만 결제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통신사하고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원스토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구글은 100%를 장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 한 80% 정도는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됐고요. 또 하나는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막 여니까 모든 개발자들이 환호했어요. 네. 이것이 거의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다들 개발자들 거기 몰려가니 구글도 안드로이드 OS를 만들면서 우리도 했는데 우리 쪽으로 좀 와주면 안 될까? 그땐 돈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일부만 받을게. 네. 쟤네는 다 하잖아. 우리는 여기 와서 다운받고 하면 개발자들한테 꼬시는 겁니다. 개발사를 그렇죠. 기업들을 우리한테서 받으면 당분간 30% 이런 거 우리 안 받을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점차 진행되면서 우리 게임만 받을게. 근데 이제 점점 확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애플보다는 구글이
과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업체가 두 기업이 애플과 구글이 전체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 앱마켓을 다 거의 과점하고 있다 보니 네. 30%도 이제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맥락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 구글 원래 애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100%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0년 작년 7월에 구글이 우리도 이제 게임만이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기타에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선언하니 업체들이 이거 갑자기 애플 할 때는 이미 내고 있다가 근데 한국에서는 애플 시장이 한 20%로 작거든요. 근데 그쵸. 80% 장악하고 있는 이 엔드로이드 폰에서 우리 또 내라고 우리도 이제 너네한테는 안 냈었는데 안 냈었던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던 좋은 경험이죠. 근데 내라고 하니 갑자기 그럼 우리 가격은 어떻게 되지? 이걸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더 올려야 되나? 그렇죠. 우리는 그럼 작가들한테 덜 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건 구글 싫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로비 활동도 했겠죠 아마. 뭐 이해가 갈린 거니까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로비 활동한다는. 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네. 이게 1년 동안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안 받다가 받으니까 이른바 이 단내림 효과가 있어서 0에서 시작해서 30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건데 애플은 기존에 받아왔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국내 콘텐츠 개발사 95%가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안에 있는 플레이스토어에다 앱을 갖다 파는데 여기 길목을 딱 지키고 30% 통행세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2일이었습니다. 글로벌 K-팝 팬들이 그 여러 가지 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후즈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글 플레이에서 결국 강제 삭제가 됐다 하는데 이것도 수수료 논란의 그 일종입니까? 수수료 논란은 아니고요. 그거 말대로 길목을 지키고 있다 보면 뭐도 하냐면 일종의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너 여기 안전한 앱만 지나가고 혹시 소비자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뺏어가는 건 너네 이건 잘못돼 있어. 네. 너 여기다가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집어가지고 소비자의 기계에서 뭐 이상한 정보를 패가고 감시 체계를 이런 건 안 돼.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안 돼. 네.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면은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반장 역할을 못했다 욕먹을까봐 구글이 기본적으로 또는 애플이 뭐냐면 심사라는 걸 합니다. 네. 근데 심사를 하다 보면 물론 기준치들을 다 밝혀놨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걸 다 지키지만 좀 기능 좀 바꿔봤는데 통과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늦어질 때가 있고 또는 심사를 해놓아서 통과됐는데도 사후에 문제를 발견해서 구글이 삭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또는 애플이 삭제를 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디디 출신 그 앱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문제를 삼으니까 앱을 아예 내려버린다든지 중국에서 네. 이런 결정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앱을 삭제하는 절차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 후즈팬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왜냐하면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후즈팬이 무조건 옳았다 또는 구글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 있는 음원 저작과 관련돼서 저작권 논쟁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종 팬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허락 안 받고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는 음원 같은 거 올린 거예요? 어떤 업체가 후즈팬을 고발한 거예요. 구글에. 후즈팬에 쓰고 있는 음원들 몇 개 중에서 우리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랑 계약을 안 맺고 쓰고 있다. 무단 도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구글에 고발을 하니 구글은 고발장이 접수되니 이걸 그냥 자동 차단을 한 거예요. 근데 후즈팬에서는 우리는 계약 다 했다. 입증자를 보내겠다. 근데 왜 이런 소명 절차도 없이 소명의 시간도 없이 그냥 닫아버리냐. 400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고발만 들어온다고 닫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의 절차와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들을 줘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분명한 이용자들이고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배려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법의 어떤 신설 조항에는 이러한 부당하게 심사가 오래 지연된다든지 갑자기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법들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글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업체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삭제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쌍방인데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근데 구글이건 애플이건 간에 본인들이 건축도 하고 시공 감리에다가 관리소장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생사 여탈권을 그들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네. 30%라는 수수료. 이게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산정됐느냐. 이걸 납득시켜야 시장이 수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30%의 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우선 됩니까? 그 애플이나 구글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우리 이거 유지하려다 보면 아까 심사 보려면 심사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180만 개 앱이 있는데 이 앱 180만 개 앱을 다 신청해서 누군가 심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 필요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정말로 이 앱이 그러한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문제는 없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앱을 우리 소비자가 다운받는 것은 애플의 서버에서 구글의 서버에서 다운받거든요. 그럼 여기에 비용도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서버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지불 체계 같은 거를 지금 애플과 구글 체계를 강제하고 있던 뭐든 지불 체계를 쓰고 있으니 이 지불 체계의 보안 문제 여기에서 이용자들의 어떤 개인 정보들, 네.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간편결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안 방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아까 후주앱 같은 이런 민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우리의 저작권법을 어겼다 이런 것들이 2016년에 47만 건이었는데 2018년에 70만 건으로 늘어나요. 대단히 큰 폭으로 늘어나거든요. 48%가 증가하는데 이 70만 건을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입니다. 네. 이걸 다 처리해야 되니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분명히 걷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통신사들이 50% 70% 떼가는 것보다 적게는 우리는 30% 떼가겠다라는 거지만 이 비용을 다 계산해서라도 30%는 많다는 주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논쟁이 뭐냐면 그 뭐가 어떤 15%가 적당한 거냐 20%가 적당한 거냐 이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이 논의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이제 손해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 게임 회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나이트라고 해서 정말 이넷 거기서는 아이템 결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한 번 붙었죠. 그렇죠. 구글하고. 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구글이나 애플하고 소송을 대고 있고 또는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한국에도 이제 들어왔죠. 네. 매달 제가 얼마씩을 내면서 스트리밍 음악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매달 떼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석 달만 떼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3년을 들으면 3년 내내 떼어가는 것이 스포티파이 입장에서 이건 부당하다. 우리에게 그렇죠. 발생하는 비용 대비 너무 많이 떼어가는 거다. 그랬더니 애플과 구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중소사업자는 좀 더 배려해 줄게. 네. 1년 매출이 첫 매출이 10억을 넘지 않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15%만 떼갈게. 그 돈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성장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15% 떼가봤자 사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총 매출의 2.7%고요. 그러니까 이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네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총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크게 아니라 생색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골목 대장의 임의적인 결정이다. 15%도.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우선 비용 구조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체 30%라는 숫자가 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명히 애플하고 구글도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유는 필요하겠죠. 그들의 적정 이유는 우리가 인정한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데라든지 또는 이미 과하게 많이 성장한 데라든지 요금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변동 요금제는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회사의 체급에 따라서. 네, 회사의 체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동 요금제를 충분히 저는 도입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이 소비자 유행 어떤 사행성이 심하다. 뭐 이런 것에서도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되게 재미있는 흔히 말하는 잣대가 되게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오프라인 기업이라고 하는 우버라든지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또 30% 안 받아요. 왜요?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즉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치 이 가상 세계니까 우리가 30%의 통행료를 받겠지만 우버는 그냥 앱만 다운 받으시고 알아서 거래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온라인 세상 오리엔티드 돼 있는 것들은 30% 받을 건데. 근데 저는 이분법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해야 그러면 되죠? 지금 저희가 카톡에서 보는 이모티콘은 30%를 받고 제가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방을 예약하거나 차를 타거나 이건 안 받고 다 안 받았던 뭐 받던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도 너무 오래된 건 뭐냐면 이것이 다 2008년에 만들어진 원칙이라는 겁니다. 2008년이면 누가 스마트폰 사가지고 오면 오 하고 구경하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때 만들어진 룰을 지금 12년이 지나도록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범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총대를 맨 게 우리 국회의원 셈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앱 마켓 자체가 엄청나게 그 규모가 커졌잖아요.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7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25조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이 사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이윤율일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16억 원을 벌었으니까 우리나라 돈은 13조 원을 매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과하게 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정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댈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걸 안 하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추가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구글의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네. 구글 플레이 말고도 다른 결제 수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결제 시스템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책임질까요? 아니면 방통위가 책임질까요? 아니면 구글이 책임져야 될까요? 이런 책임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인앱 결제를 한다는 걸 통해서 이 길목을 장악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 과정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심사 과정도 빼먹으면 이러한 앱들이 계속 설치되길 원할 것이냐. 그래서 충분히 흔히 말하는 후방 효과라든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속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 저는 인앱 결제가 방법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것이 과점 체제고 분명히 30%의 과금 책임이 잘못되었고 수정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방향에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논의들이 있고 법정 다툼이 있고 미국의 주 같은 경우는 30개가 넘는 주에서 지금 구글하고 애플에다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주정부 네.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팀 우라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였죠. 대단히 인터넷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무서운 사람인데 이 팀 우 교수가 지금 대학간에서 경쟁정책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어요. 경쟁정책. 즉 독점이라든지 독과점이라든지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옆에서 특별보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얘기했어요. 애플과 구글의 이 앱마켓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반드시 고치겠다. 지금 현황대로는 안 된다. 네. 근데 뭐라는 2, 3년이 걸리더라도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뭘 뜯어 고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연구도 스터디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좀 스터디도 하고 실태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서도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좀 풍부한 실태 조사 속에서 법안도 저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빨리 통과될지 뭐 지금 논쟁되고 있는 건 법사위에서 지금 방통위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관리하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공정위 과제인데 공정위 문제를 방통위가 뭐 이런 식의 지금 네. 이중적인 어떤 문제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논의가 좀 지체는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문제는 있는 시장이다. 네. 디테일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회에 나가서 공정이나 방통위가 서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걸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진작 좀 하시지. 이제 와서 이 관할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 계속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여하간 어쨌든 수수료 30%가 높아요. 이게 10,000원짜리 앱을 만약에 다운을 받았다 하면 30% 무조건 떼가고 7,000원만 개발사로 넘겨서 거기서 알아서 나눠 가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손쉬운 방법은 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물론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도 너무 섭섭하지 않으면서 개발자가 너무 배고프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이 합리적인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웹툰 업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플랫폼을 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얼마의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창작자에게 얼마만큼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정한 이 스마트폰의 이 세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이 디지털 경제의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얼마인지. 과연 예를 들자면 저도 잘 모르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웹툰이 얼마 만에 플랫폼이 30% 이상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들도. 네. 그들도 예를 들면 50%를 남기면서 30% 떼끼고 20%밖에 안 줬더라면 이것도 같이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편익이 커져야 되는 거고 생태계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정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구글과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간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과의 또는 이러한 중개해주고 있을 이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윤율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그리고 이 이윤율도 처음에는 웹툰을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일 때하고 1000만 명일 때하고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앱스토어도 지금 앱이 10개, 100개 있는 것이 아니라 180만 개나 있으니 그리고 인기 있는 앱들이 저렇게 많으니 네. 저기서 많은 돈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큰 돈을 버는데도 아직도 30%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창작자들하고 배분하는 것도 지금 이 부분이 타당한 건지 유튜브는 이렇게 이제 커졌으니 과거에는 적자였으니 30% 떼가는 것이 이해 갔지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30%는 영원한 것인지 항상 디지털 경제는 룰들을 계속해서 관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한 공정한 배분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부 당국이 관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관찰해 주면서 포괄적으로 정의로운 룰 세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규칙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소비자 밀착형인 서비스는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여러 대선 주자들이 플랫폼과 소비자 그리고 개발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요. 저희 잠시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 오늘 구글 관련해서 구글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체계 안에 있는 이 플레이스토어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받는 자릿세가 너무 비싸다.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IT 강국인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도 아마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이 첫 번째로 지금 통과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 운동이 미국이라든지 유럽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도 네.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이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면전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아마존, 애플, 구글 뭐 할 것 없이 전면적으로 독과점 문제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편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컨텐츠의 어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모데레이션을 잘못해서 거짓 정보나 허위 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팽팽하게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또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앱스토어와 관련되거나 구글 플레이. 근데 훅 통과돼 버리면 대형사고죠. 왜냐하면 그렇죠. IT 강국 한국에서 통과됐으니 다른 나라에서도 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이거 세계 언론이 보도할 겁니다.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은 대단히 크게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한국에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했는가가 예를 들면 에픽이 지금 애플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든지 스포티파이가 지금 애플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도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대단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소송과 관련돼서는 유럽에도 지금 10몇 개가 있고 네. 미국에도 30몇 개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로비 활동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자신의 논리들을 지금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법이 100%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법이지만 100% 근데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저는 근데 이 논의가 시발점이 되고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박사님은 이 법안이 이 법률로서 제정되는 것에는 좀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논의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방통위에서 작년 말부터 겨울부터 해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다. 네, 그럼 조사 결과를 나와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적정 수준의 배분율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논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앱 결제 강제 조항을 뺐을 경우에 이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럼 자, 원 스토어 지금 통신사하고 네이버가 운영하는데 거기서 30%거든요. 거기도 지금 강제로 되고 있어.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적용을 애플에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입점을 못하게 하죠. 네, 완전히 막혀진 그 생태계는 그럼 거기도 그럼 너네 하지 말고 다른 스토어도 열어줘라고 얘기할 건지 이거는 국제 분쟁이 될 수 있고 FTA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의 가능성도 네,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감시기구나 조사기구의 상설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통과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은 이 디지털 경제의 규칙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사기구의 강화. 이것이 지금 미국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원 하원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인력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네. 전문가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그렇잖아요. 과거 공장 굴뚝 관리하던 죄송한 얘기지만 이 정부 규제 당국에서 제조업을 보는 시선으로 플랫폼을 봐서는 뭐가 안 되잖아요. 어떤지 그러니까 플랫폼 전문가들이 어렵죠. 풍성하게 많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도 많아야 되고요. 강 박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작업을 해야 지금 이거 급하다고 조정했다가 만약에 다른 효과가 나버리면 네. 그때 가서 또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풍부한 조사와 연구 수준 높은 어떠한 관찰 그리고 이것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학계와 세계 정부와의 연합적인 어떤 논의 토론들 미국과 영국과 함께 또는 독일과 함께 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논의 구조를 좀 폭넓게 가져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나가고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시장 질서 그래서 소비자의 유익이 커지고 그리고 풍부한 개발사들이 마음껏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적당한 이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을 섣불리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촘촘하게 논리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미국에서도 그 데이팅 앱인가요? 틴더를 운영하는 그 회사 대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전 세계 앱 개발사들이 본사를 다 한국으로 옮길 거다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회사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느냐 이게 관심거리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삼성이 만든 갤럭시 모델 거기 운영체계가 안드로이드잖아요. 근데 그걸 구글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전화기를 제조해서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은 사안인데 그런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해외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그 수수료 분배 과정도 공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겠네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카카오, 네이버 최근 들어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좀 두루두루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뭐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디테일들을 꼭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카카오뱅크 소식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껴뒀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 강정수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